대표님, 주주총회 하셨나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주주도 우리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에이 무슨 주주총회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주주총회 같은 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100개 업체 중에서 95개 업체는 주주총회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주총회 안 하면 자칫하면 벌금 50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 대출 나올 때 좀 깨름칙해지고요. 세무조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건 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15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주식회사 루트세븐의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을 관리할 때 그때에 맞춰서 대표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지 대표님이 문제가 없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3월 달에 원래 대표님들 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주총회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셨어야 되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귀찮아서나 또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중소기업도 주주총회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대표님이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상법에서 하라는 것들은 다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주총은 회사의 규모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라면 응당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결산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2월 결산 법이시니까 원칙적으로는 3월 달 안에 우리는 주주총회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 주주들 싹 모아놓고 같이 도장 찍고 같이 종결하고 같이 밥 먹고 해야 되는 행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가족법인이시죠. 가족끼리 한번 외식하는 날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주주총회 안 하면 실제로 돈이 나가요.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제 돈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태료가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법에 635조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소임을 게을리했다고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거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이사 책임이네? 야, 대표이사가 그러면 벌금 물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는 잘 적용은 안 해요. 그렇지만 원칙은 500만 원 매길 수도 있다. 이 조문상은 어떻게 되냐면 뭐 주주총회 미개최하면 벌금 매길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를 하려면 소집을 해야 되잖아. 소집하려면 소집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넌 벌금을 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누가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피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뭐 실제로 많이 걸지는 않지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표님 가족법인이시죠? 가족법인. 가족법인이면 내 주식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 가지고 있겠네요. 대표님 말고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화목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꾸리고 있는데 혹시나 사모님이랑 안 좋아서 뭐 이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라고 볼게요.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주주이면서 싸가지 없는 자식이에요. 자,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여보, 전 남편이죠. 엑스 남편아, 왜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네가 급여를 가져가고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네가 배당을 가져가고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왜 네가 대표이사를 연임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는 대표님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그대로 화살로 달려와서 꽂힐 수 있습니다. 재밌죠? 저는 컨설팅을 한 15년 했어요. 별의별 상황을 다 봅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게 그냥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회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화목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할 걸 해놨을 때와 할 걸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에 대해선 대표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A라는 걸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 이걸 견준 다음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얘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비용이 적절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용이 들어갈 게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총이 그런 거예요. 이거 뭐 힘들다고.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안 힘든데 맨날 까먹고 귀찮고 잊어버리는 것 뿐인 거지. 안 힘든 거면 그냥 비용이 적고 리스크를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저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 많이 만나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혼한 경우 꽤 많거든요. 그 중소기업 대표의 재산이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아파트 하나 있거나 개인 자산으로, 아니면 공장을 포함한 이 회사 재산, 요거 이게 다잖아요, 주식같이. 근데 이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파트는 당연히 반반 나눌 거고 회사도 반반 나눠줘도 달라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애매해집니다. 보세요. 가장 나랑 친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베스트 프렌드, 우리 동료, 삶의 동반자 이면서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내 비리도 가장 많이 알고 내 속도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 최악의 적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혼할 때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호사 선임할 거 아니에요. 이혼 법정 하려면. 그러면 뭐 가지고 공격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고요. 이 사람이 횡령도 했고요. 이 사람이 배임도 했고요. 공격 안 들어오겠어요? 이게 배우자로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주로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들 때문에 그냥 잘 협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주총회를 하셔야 된다. 저희는 중소기업을 관리할 때 우리 대표님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는 매년 1월 달이 되면 이 회사는 정책자금이나 기업 융자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저희가 업체별로 매년 조사를 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그거 좀 소통을 합니다. 대표님, 올해는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자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적용되니까 우리 회사는 정책자금 1년 계획은 이렇게 잡읍시다 라고 해서 계획 잡는 게 1월 달. 2월 달에는 뭘 하냐면 법인 가결산을 같이 해드려요. 왜? 법인의 결산 자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회사 재무제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재무제표를 우리 대표님은 회계적인 지식이나 세무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표님이 검토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2월 달에 또 3월 달에는 제대로 우리 회사한테 맞는 재무제표가 어떤 재무제표고 어떻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기업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재무제표 관리를 같이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가 재무제표 관리 진짜 빡세게 해드려요. 저희랑 컨설팅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 재무제표 관리를 2월 달에 하고요. 3월 달, 지금 같은 때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재무제표가 나왔으니까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님이 지금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 지금 해놓는 게 당연한데 바빠서 못 챙기는 거. 이거를 회계나 상법이나 노무나 법무나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매달 공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 주주총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대표님 주주총회 꼭 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뭔가 좀 주기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세금도 적게 내면서 대출도 잘 받고 좋은 부동산도 사고 싶다. 라고 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잡고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상담 신청 번호 있죠? 상담 신청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래 댓글 보시면 상담 신청서 있으니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외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표이사의 구별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는 뭐냐면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자동차의 주인은 주주들인 거예요. 돈 낸 사람들, 주주. 그러니까 자동차 주인은 주주인 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이제 대표이사인 거죠. 운전수예요, 운전수. 그러면 이 자동차의 주인이 이 운전수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언제 하는 거다? 주총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야, 우리 회사 운전수 대표이사는 급여를 얼마까지 줄 수 있어. 이거를 도장을 땅땅땅 찍어놔야지 그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없이 그냥 야 우리 운전수 급여 얼마로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매년 지나가자. 뭐 근로계약서도 뭐든 됐어 그냥 지나가. 급여 뭐 맘대로 가져가는 거지 뭐. 운전수가 맘대로 결정하게 내비두면 이건 부인당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감히 운전수가 자기 급여를 결정해서 맘대로 회사 돈을 가져가?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주주총회 때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야? 우리 자동차 운전수의 급여는 얼마야? 이거를 승인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가져간 급여가 부인당할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그대로 세금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에서 근거가 없는 대표이사의 지급분은 비용에서 부인당할 수 있다.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냥 대표이사 급여 자체가 부인당할 수 있다. 이거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세무랑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때 대표이사 급여를 승인을 해줘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금 문제 생기면 법인도 털리지만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가져간 거 자체가 부인이 되니까 대표님도 종합소득세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총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상법 제388조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에요. 임의대로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또 이겁니다. 그거 아세요? 대표이사가 계속 사장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그 임원의 임기, 그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럼 3년마다 계속 나 다시 할래. 이거를 중임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주총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규항이가 루트세븐의 대표이사 잘해왔어. 잘해왔는데 잘하니까 한 번 더 연임시켜주자. 3년 더 연임해라는 걸 3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주총 결의를 해야 돼요. 저희 회사 주주는 저랑 와이프랑 저희 가족 지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족법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 이규항이가 연임을 할지 말지. 그걸 언제 하는 거다? 주총 때 하는 거예요. 주총 때. 근데 이거 놓쳐버리잖아요. 놓치면 또 과태료 나와요. 그러니까 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중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결의를 해야 된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니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이경희가 3년 동안도 대표였고 앞으로도 대표할 거고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뭘 등기까지 하고 이렇게 귀찮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표님 등기부등본 띄워보시면 임원의 중임 이게 계속 남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 놓치면 또 과태료 몇백만 원 나옵니다. 과태료가 옛날에는 그냥 아사모사 지나가는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법관들이 좀 젊어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관들은 진짜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옛날이랑 다르다. 옛날에는 임원회 중임 이런 거 등기 지연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 별로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과태료 꽤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태료도 법인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개인이 내셔야 됩니다. 왜 등기를 이렇게 안 하고 막 방치하고 그랬어. 이거 이사들이 잘못한 거네 이사들이. 야 이사들이 벌금 내. 그래서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개인 사비로 그 과태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인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돈 나가는 거니까 임원의 중임 같은 거 이런 주총 때 결정하는 거구나. 이거 안 하면 또 벌금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요즘에 더 무서워진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우리가 대출을 받든지 정부 지원금을 받든지 할 때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책임경영제도라는 게 굉장히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안 걸어줄게. 그런데 있잖아. 네가 회사를 얼마나 성실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운영하는지는 볼 거야. 이런 제도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치는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하면 KCB, 나이스 아니면 대표님 대출 평가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 승인할 때 여기 진짜 법인 설렁설렁 운영하네 이렇게 봐버리는 것들이 다 이런 이력으로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굳이 외부한테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뭐 우리가 주주총회를 안 했습니다. 이사회 절차 소집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등기도 맨날 늦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외부에서 대표님 회사를 평가하는 시선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사업 운영하시다 보면 대출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대출 활용하실 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질 드리는 겁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소보증기금이나 심사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봐요. 근데 여기에 임원의 공백이 보이거나 아니면 재무제표 승인 이력이 없거나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구나, 해야 될 걸 안 해놓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바우처 같은 게 진행할 때도 등기 서류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상에 할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장이 상법상, 법상 없는 상태인 건데 무슨 정부 지원을 받고 무슨 대출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나중에 대표님 실무에서는 다 후보정을 하시겠지만 후보정 하는 게 좋겠어요? 때 되면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들이 주총 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배당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주주들이 좀 배당 좀 해가자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도 문자 많이 오거든요. 주식 투자 해놓은 거에서 배당한다고? 배당이 결정돼서 입금됐습니다. 원천징수 떼고 배당 입금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배당을 결정하는 게 언제다? 지금 주총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는 이런 주총 의사나 이 과정 없이 그냥 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배당해주세요. 어차피 내 돈인데 뭐 내 돈으로서 내가 받아가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배당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배당금을 나는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세무조사 나왔을 때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 돈 가져온 거 다 가지급금입니다. 주인종 단기차익금입니다. 라고 해서 가지급금이 거기서 발생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당하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배당으로 정상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면 15.4% 분리가서 하고 그 돈이 다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거 절차를 왜 무시했어요? 이거 뭐예요? 배당 아니에요. 가지급금입니다. 땅 때려버리면 내가 적절한 세금 내고 분리가서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가지급금으로 들어오면서 과태료 빵 맞아버리고 오히려 돈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결정도 하셔야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주가 한 명이더라도, 대표이사가 한 명이더라도, 아니 우리가 가족 법인이더라도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주주총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급여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받은 거 다 인정 안 될 수 있고요. 대출도 약간 꺼림칙해질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 주주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요거가 꼬투리 잡혀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이런 정보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주주총회 샘플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샘플 자료 받아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안정적으로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